현섭님의 작업이 현섭님 목소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루해요? 되게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어린 시절에 뭔가 그런 영향이나요? 아니요 그런 거 뭔가 뽑아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나 이거 하고 아니, 싶은데 너무 눈물의 썸네일 한번 만들고 싶다. 그 퓨어 레퍼런스 저희 많이 쓰잖아요. 멋있는 작업들 스크랩 해놓고 그 옆에 내 작업을 넣어라. 네네. 일반적으로 네. 프리랜서들 취지에 아예 안 맞는 네. 프리랜서네요. 그래서 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서 영어로 만약에 소통 어렵다. 서로 그 친구가 웃으면 나도 웃고 뭐 농담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나처럼 되게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3D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을까? 쿵딱. 저도 사실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 개인 사업 이걸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둘 때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거든요. 과연 잘 될까? 나를 찾아줄까? 나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가면 춥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아 그냥 어쨌든 퇴직금도 있었고 좀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어쨌든 좋아하는 일로 넘어간 거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트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시작을. 실력이 정말 부족했는데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많이 익혔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안정화가 됐던 것 같아요. 마침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 시즌이 또 그때 겹쳐가지고 일이 많았어요. 영상 일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부족함 없이 있지 않았나. 타이밍도 좋았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운도 좋았고. 네네네. 에이트는 그 모션 그래픽이나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들 프리랜서 집단, 그룹이죠. 네. 집단이죠. 뭐 제대로 모션 그래픽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대로 수행했다고 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나 이제 맞아.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야. 어. 이 정도면 그런 이런. 느낌을 사실 저는 작년에 작년에요? 그래요? 네. 오. 그 전까지는 전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계속 좀 쫓아가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쫓아가는 계속 느낌? 저에게는 아. 뭔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네. 스스로 뭔가 약간 부족하다고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나? 아닌 것 같은데. 난 뭔가 룩 잡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는데 내가 모션을 잘하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 전까진 계속 있었고요. 근데 그걸 깬 게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 네, 페르소나 하면서. 네. 그 전까지는 좀 남들 따라서 그냥 일하고 뭔가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좀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뭔가 만족감은 없었어요. 이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게 저는 되게 정체불명의 잡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그 포지션이. 현섭님이 생각하는 찐 모션 그래픽 디자인은 뭐예요?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사실 그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슈베모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모션이 되게 쫀득하고 맛있게 되게 잘하잖아요. 네. 주모님도 그런 거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그런 작품이 올라오면은 우린 그냥 그래퍼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모션을 해요. 우리는 빼야 된다. 우린 그냥 그래퍼지. 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타이트 시퀀스 좋아해서 이제 그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카메라 연결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동작이 되게 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션 그래퍼인가? 이름이 주는 한계성. 그렇죠. 모션을 꼭 이렇게. 근데 뭐 모션이라는 게 꼭 뭐 화려한 것도 있지만 또 뭐 어쨌든 움직임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게 한식, 양식, 중식 있듯이 약간 맞아요. 좀 그런 호흡이 느낌 아닌가요? 약간.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라고 하고 있긴 해요. 이게 사실 정의를 하기가 애매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랑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랑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래요? 디자이너들은 모션을 안 해요. 디자이너들은 모션을 안 네. 한다고요? 그냥 디자인만 하고 아티스트들이 좀 모션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는 애니메이터도 하는 보통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놀랐던 게 미국 와서 그러니까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그리고 이제 디렉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는
그 원래 한국에선 비딩이라고 하고 미국에선 피치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뭐 따려면은 이렇게 스타일 프레임 네. 만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 네. 만들잖아요. 덱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투입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요. 며칠 만에 쫙 뽑아요. 그 다음에 비딩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아티스트는 다른 쪽으로 가요. 다른 프로젝트로. 그것만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프로브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애니메이터들이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터는 되게 생각보다 소수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서 거의 그걸 다 완성하고 씬 디벨롭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포토샵으로 컴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일이 손이 많이 갔죠. 이제 뭐 3D로 다 옮기고 이런 거 소스들도. 근데 요즘에 점점 뭐 디자이너들도 다 컴프도 에펙에서 하고 이래서 네. 많이 줄었죠. 근데 저는 이제 엘라스틱 처음 갔을 때 애니메이터로 가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당시 라울 막스라는 그 완전 레전더리 네네네네. 엘라스틱에 있던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저는 또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는 라울 막스가 그 두 개 다 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고 싶었죠, 저도. 그래서 둘 다 실제로도 했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그럼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스타일 프레임 맞아요. 그렇죠, 스타일 프레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아티스트들.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애니메이터라는 이제 맞아요. 애니메이터가 네네. 최종 따로 있는 컴프까지 건데. 하는 사람들. 아. 이 애니메이터. 근데 그렇구나. 애니메이터가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애니메이션을 쳤는데 그 디자인 그러니까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었던 사람의 라이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 네네, 다 잘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도 디자인 다 잘할 수 있는 사실 사람들이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는. 근데 사실은 약간 디자인을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약간 좀 그 욕심 있는 친구들이 많고 굉장히 손이 빠르고 다들.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한국에서 조금 힘든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좋다. 왜냐면 디자인 퀄리티. 근데 이거 한 명 네임 파워가 세야 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팀장이 이제 이끌어서 그 스타일 뽑아서 끌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힘든 게 사실 그 한 명 한 명 디자이너가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내야 되는데 그 팀장급 수준으로 네, 맞춰서 근데 이제 제작을 할 수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메시아. 그냥 신입이 아니에요. 다 메시아. 다 약간 다 진짜 해외 아, 선수들이 다 온 거죠. 그게 가능한 그래서 가능한 거네요. 맞아요. 그게. 그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저희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어쩌면 애니메이터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해외에서는. 뭐 팀장급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될 수 있죠. 감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근데 저도 그 페르소나라는 작품이 어쨌든 그 작품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강의로 또 만들어진 것들 저도 그 강의를 보고서 만든 작품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그 현선님의 강의를 이제 옆에다가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으면서 막 해보고 이랬었는데 약간 현선님의 작업이 현선님 목소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지루해요? 되게 글쎄요. 저도 근데 이런 얘기를 남들이 해주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스스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작업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뽑으면 네. 그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제 눈에는. 네.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자가 제 약간 제가 작업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아까 그린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레퍼런스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레퍼런스를 좀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고 좀 나도 뭔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려면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좀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렇게 했던 작업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평소에 늘 저도 그렇게 작업하진 못하고 평소에 이제 프로젝트 일로 받아서 하다 보면 데드라인에 쫓겨서 그렇게까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인 작업이나 뭐 그런 콜라보레이션 작업처럼 스스로 그냥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는 그 정도까지 몰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든 해내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뭔가 그런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뭔가 뽑아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트라우마 한 명도 안 걸려들더라고. 그런 트라우마는 사실은 없고요. 제가 이러면서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요. 너무 눈물의 썸네일 한번 만들고 싶다. 아니요 네, 너무 잘 자랐어요.
그린 형이 한번 팁을 줬는데 그 네. 퓨어 레퍼런스 저희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멋있는 작업들 막 다 스크랩 해놓고 그 옆에 내 작업을 놔라. 그리고 비교하면서 맞아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네. 좌절감 느끼면서 대신에 그 좌절감이 또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네네. 뜻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니까요. 옆에 아. 두면은 내게 이 정도 수준까지 아직 못 올라갔구나 라는 게 보이고. 맞아요. 실제로 뭐 유튜브 썸네일도 마찬가지죠. 뭐 그 썸네일이 Before, 저는 항상 after. 네. 그 유튜브 창 켜놓고 제가 이제 썸네일 만들면 거기서 사이드 넣어보거든요. 계속.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스탠드아웃 돼야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쵸. 비엔스 이제 작업할 때는 비엔스에 넣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합성해보고. 그래서 썸네일 괜찮나 이런 거 사용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가장 즐겼던 게 디자인을 하면은 같은 주제로 다른 아티스트들 막 동시에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조금 이제 퀄리티가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일리 폴더에 이제 그날 아티스트들이 한 거 딱 올라온 거 보면은 엄청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먼저 다시 가가지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다시 해서 올리고 거의 스탠드아웃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근데 되게 특히 미국에서 성장을 많이 했던 요인이긴 했어요. 거기서 되게 자극 많이 되고. 이게 부담은 좀 안 됐었나요? 약간 왜냐면 그쵸, 8명이 맞아요. 다 메시니까. 맞아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 아니요, 근데 너무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뭐 이거 너무 잘한다. 맞아. 얘들 뭔가 좀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연출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제 그럴 때 많죠. 근데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뭐 노력해도 퀄리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제가 잘하고 싶었지만 안 돼. 생각보다 안 됐고. 네.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덜 될 때도 있고, 그냥 저는 이제 좀 그걸 쿨하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를,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음에 또 시도하고, 왜냐면 제가 뭐 타율이 그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또 못할 때는 또 다음에 또 그럴 잘해야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목표는 항상 전에보단 무조건 잘하자로 기준을 잡고 있긴 해요. 전에는 보단 잘하자. 근데 물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네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잘 될 때도 있고 의외로 제가 못했다고 생각한 게 또 주목받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요? 네네. 맞아. 그런 거를 저도 사실 뭐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예측이 안 돼요. 네. 내가 막 이거 올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주고 네네. 그런 걸 보면 좀 멀었다. 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같이 쉐어하는 오피스에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보겠다. 네네네. 그런 결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외부 팀원들과 같이 조인을 하면서 또 시야를 트일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을 느끼셔서 뭔가 그런 결정했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제가 뭔가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그걸 옮겼다기보다 그냥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간 거예요. 좀 사실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들끼리 있으면 정말 시너지도 많이 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옆에서 막 다들 멋있는 거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만큼 저는 좀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런 주변의 그런 자극들.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나 스스로 좀 집중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뻤어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차리신 쉐어 오피스라 일단 환경이 너무 예뻤고 거기는 정말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런 시각 디자인 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확실히 그냥 제가 이런 제 스타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좀 실사 느낌의 그런 뭔가 그런 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스스로 뭔가 생각도 잘 안 하고. 근데 거기 가면서 막 눈에 보이는 게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브랜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제 견문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네.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있죠. 불안감 있을 때 없었어요? 뭔가 일이 이렇게 안 들어와도 되나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었는데도 그럼 내 공부하면 되지. 그냥 계속 나는 뭔가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진짜 프리랜서를 했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네. 이제 프리랜서들의 그런 취지에 아예 안 맞는 네. 프리랜서네요. 네. 네. 그래서 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랜서도 네, 그냥 빼고 프리 그래퍼, 그냥 모션도 네. 빼고. 다행인 건 이제 프리랜서 여러 의미로 프리가 맞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행인 건 프리랜서로 어쨌든 페이가 일반 회사원보단 높으니까 그렇게 한번 땡기고 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이제 미국에 좀 진출을 하는 게 목표였고 거기에 이제 발판이 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프리인 것 같아요. 그냥 프리인 걸로. 네, 프리 안현섭입니다. 미국에 가기 위한 어떤 최종 목표가 일단은 있으셨던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걸 위해서 공부나 이런 기간을 가지는데 근데 그 기간에 이제 겸겸이 이제 그냥 돈도 좀 벌면서 네. 다시 원래 목적인 좀 공부와 그런 아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셨던 느낌이네요. 약간. 제일 좋은 수단이었죠. 아. 프리랜서가. 해외 취업을 뭐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장밋빛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면 굳이 올 필요 있을까?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해외 취업 하고 싶다. 그럼 혹시 왜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근데 그 이유가 만약에 한국이 싫다, 한국이 뭐 이런 게 힘들었다. 그래서 오는 거라면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약간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뭔가 이렇게 해서 실장되고 뭐 아니면 창업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 뭔가 좀 아예 내가 예상 못하는데 환경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해외를 선택한 거고 갔더니 진짜 예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불편하죠.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또 돋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많고 생각보다 진짜 그 이유가 난 진짜 큰 성장을 하기 위해 혹독하게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거라면 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기회를 진짜 얻고 싶은 나라를 오고 싶다. 그러면은 맞는 거지. 어디가 싫어서 온다는 도피형은 저도 되게 추천하진 않죠. 왜냐면 너무 그러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미지수도 많고 그죠.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겪어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가. 그륜님이 보시기에 모션 혹은 이제 디자인 분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외 취업에서 반드시 이거 하면 좋다. 사실은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개념의 이제 반대 입장에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외국인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써야 되고 그 외국인이 언어를 더 못하는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뽑아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이제 비자도 그렇지만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엄청난 특출난 실력이 있어서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자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력적으로 결코 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의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울 게 많은 것 같고, 그럼 이제 실력적으로 강하다는 거를 알리는 거 제가 이제 외국에 와서 놀랐던 건 이제 다른 친구들, 그렇게 해외에서 온 친구들 다 만났더니 이쪽에서는 그 해외로 가는 거에 대한 케이스가 되게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외국을 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너 이렇게 갔냐 했는데 거기서는 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다 그렇게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외국에서 오고 그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좀 넓게 사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션 그래픽을 한다. 그럼 세계 어떤 회사가 있지? 그럼 나는 거기서도 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실력이 이미 좀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생각을 못한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는 아마 정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너무 미지의 세계니까 그쵸.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울타리 안에 있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고 그럼 내가 그런 걸 좀 전달해주는 수단으로 내가 좀 미국 특파원처럼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적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외국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정보를 전달해 주려는 기획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영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영어는 괜찮아요. 좀 저희 업종은 우리는 이렇게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영어를 물론 이제 영어를 뭐 너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뭐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네. 전 미팅할 때마다 전 영어를 잘하지 않았는데 네. 미팅을 이제 녹화를 해서 혼자서 계속 이제 못 들었던 부분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이거 이제 또 프로듀서 분들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만들 때도 있었어요. 뭔가 의도한 거랑 달리.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미팅 때 다시 의도를 얘기해서 조금 더 이제 방향을 정점에서 찾아가서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막 내가 잘할 필요도 없고 제가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통만 잘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능력과 그런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리고 실제 외국 회사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 이런 게 있고 외국에서 이제 그런 포스팅 할 때도 외국 친구들 보니까 영어로 다 포스팅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외국에 있는 아티스트한테 연락도 해보려고 하고 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열려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한번 네트워킹이 되면은 일 한 번 줬는데 잘 하게 되면 리모트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기회가 막 확장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하려는 건 그런 정보 같은 것도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좀 도전을 하면은 너무 잘하실 분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 외국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같이 한번 해봤는데 합이 되게 잘 맞는데 누가 그러고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은 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많아요? 더 주예요. 네. 그래요? 인맥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인맥이랑 한국에서 말하는 인맥은 진짜 학연 지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를 누가 알겠어요,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결이 되면은 추천을 엄청 많이 해줘요, 서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한번 이 커뮤니티에 이제 활동이 되다 보면은 심지어 저는 페이스북 그 옥테인 앤더 페이지에다가 제 작품을 계속 기재하고 비엔스에 올렸더니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제가 엄청 리스펙하던 사람이 댓글을 달아주기도 Oh my 하고 God. 그런 거 보고 엄청 막 캡처해가지고 혼자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걸 갔는데 그 친구 실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이 업을 하면서 풍요로운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체코 친구 그 언드레 줌카라는 되게 언드레 줌카? 네, 언드레 줌카라는 언드레 친구가 있는데 줌카. 체코 분인데 네.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 온다고 저한테 만날 수 있냐고 해서 저랑 이제 태훈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나고 그 소메이랑 쟁샤오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글로벌하게 내가 그런 아티스트들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모션 그래퍼로 살면서 이 견문을 넓히고 세계로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서로 영어를 막 잘하지 않아도 그게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작품이라는 영혼으로 소통이 약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게. 그럼 서로 되게 그 소통이 어려운데 바디랭귀지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처음 둘 다 영어를 만약에 소통이 어렵다. 서로 뭐 그 친구가 웃으면 나도 웃고. 서로 뭐 농담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런 뻔뻔하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 타이밍인지. 그것도 경험이겠다. 그죠? 많이 경험하고 지금 얘 웃기려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웃긴 것 같으면은 맞고 그래. 태훈이가 뭔 말해? 그럼 더 몰라. 서로 이렇게. 뭐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이제 이전 직장인 엘라스틱과 애플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는 완전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각 회사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경험들 한 가지씩 그 옮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애플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는지인데 일단 저는 이제 모션 그래픽으로 하고 싶은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 그런 꿈이 많던 시절에 제가 모션 그래픽이라는 걸 선택한 것도 어떤 그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뭘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골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끝이 인터랙티브 아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만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또 사용자나 그 듣는 사람이 새로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대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여러 가지 하다가 웹 디자인도 그래서 시작한 거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 한번 진짜 깊게 파보자. 제가 이제 정했던 끝이 있어요. 모션 그래픽이라는 업에서 난 여기까지 하면 내가 원하던 이 움직이는 영상으로서는 여기까지 되겠다. 네. 그 모션 그래픽은 어쨌든 입체기도 하고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그래픽보다 저는 더 매료됐던 거죠. 모션 그래픽이란 단어가. 근데 결국에 저의 끝은 인터랙티브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모션 그래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제 저는 에미상이라는 그 상이 제일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타이틀 시퀀스를 하니까 타이틀 시퀀스의 꽃은 에미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랑 제가 제일 일해보고 싶었던 회사가 엘라스틱이었고, 이제 그 사실 그 꿈을 이제 다 이루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미상은 뭐 워낙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에미 쪽에 이제 출품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했던 작품이 네. 이러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애플에서 이제 그런 제안이 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로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하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 MI의 모토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미래에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애플은 이제 그런 거를 리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로 이제 이직을 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죠. 아쉬웠죠. 이제 왜냐면 제 꿈을 못 이루고 간 상태였으니까 아직까지는 나오기 직전에 했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이제 HBO 메인 타이틀이 노미네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미네이션만 돼도 저는 솔직히 꿈이었거든요. 노미네이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이제 회사 가서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게 심지어 이제 시상식 때 갔는데 수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느낀 건 그 엘라스틱에서는 그 진짜 영상 천재들이 만들어낸 작업물을 보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뭐 애플이안에서는 사실 뭐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영상 전문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 다양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들이랑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저의 그 니즈가 되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많이 배우고 즐거움인 있죠. 거죠. 네. 이제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어쨌든 뭐 언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컨텐츠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지금 이제 좀 더 처음에 표현하는 걸 배웠다면은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미상의 그 순간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불려졌을 때 그 묘하게 외국 시상식 방송의 때깔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브라운 톤의 뭔가.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갑자기 그린 씨 얼굴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되게 이게 뭐지? 막 싶고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인 거예요. 어땠어요? 그 호명된 그 순간? 일단 그 에미 노미네이션이 된 사람들은 이제 참여해서 시상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파트가 엄청 많아요. 제작 파트가 많다가 이제 저희 아웃스탠딩 메인 타이틀이란 파트가 이제 뒤쪽에 있어요. 네, 점점 다가올수록 제가 진짜 긴장 거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많아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오랜만에 뛰다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전에 시상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양하게 막 당황하고 몰랐다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고 막 그걸 보면서 만약에 시상이 된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뽀옹을 하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나가기 전에 끝까지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한 다음에 내가 뒤에서 나가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렸어요. 젠틀맨.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더 여유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에 호명이 됐을 때는 진짜 도파민이 정말 확 올라가고 그리고 진짜 됐네.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발표하기 전날까지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발표 날 아침에 이제 다른 후보작들을 봤는데 누가 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우리 거 꼭 탈 거야, 우리 진짜 짱이었어 이랬다가 다시 봤더니 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긴 이건 진짜 정말 운도 필요하고 뭐 이거는 뭐 노미네이션만 돼도 꿈을 이룬 거고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실제 발표됐을 때 정말 기분 좋게 갔고 근데 이제 그 끝나면은 애프터 파티 같은 걸 가요. 네. 엄청나게 화려한 정말 미국이 파티 이 정도로 하는구나라는 곳에 가거든요. 가면은 정말 멋있는 걸 보면서 막 축제도 있고 막 기자들이 저희 막 이게 상을 탄 사람들은 트로피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타겟이구나,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사진 같이 찍자고 막 그래요. 거기 자기 트로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축하한다고 다들 대단하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너무 축배를 들고 행복한 순간인데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네. 아 이거 축배를 진짜 같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부터 해서 아니면 한국의 뭐 아티스트들도 해서 지금 혼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여기서 같이 내 친구들 뭐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분들 여기랑 같이 축배를 들면 정말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 과정에 그 생각을 했어요. 대박.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진짜 이런 경험도 잘 공유를 하고 저는 항상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물론 자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뭐 실타래 법칙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누군가 잘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된다. 실타래가 이렇게 가운데 끄집어서 올리면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네. 누군가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 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이 있어서 네. 실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다 잘 되고 있거든요. 한 명이 잘 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전하려고 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서 계속 네. 이제 그런 다 같이 잘 되자를 모토로 살고 있죠 지금. 모션 그래픽 역사상 국내에서 특히나 얼마나 나올까 앞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시상식 끝나고 전화로 이제 그런 얘기를 방금 해줬던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데서 어떤 분들이 서로 막 그렇게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걸 보고 맞아. 되게 부러웠다. 그래서 같은 뭔가 오랫동안 해왔던 네네네. 동료들끼리 네, 그래서 내가 가서 해봐야겠다. 아니 또 일화가 이제 애플 가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에미 시상식 시즌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누가 혹시 이번에 에미 그 시상식 오는 사람 거수 여기저기서 나와.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있는 곳이. 여기는 또 다른 레벨이다. 네. 약간 진짜 그런 느낌으로 와. 많이 느꼈죠. 에미가 그냥 이게- 당연한 축제. 그들의 여기서는 뭔가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대단한 그 일이긴 하지만 또 여길 넘어서 다음 단계로 왔더니 와 여긴 또 이래. 그냥 다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참 세상이.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좋은 회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분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 사실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저는 완전 신입처럼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저는 조금씩 뭘 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 신입 시절이 있었으니까 묵묵하게 그냥 고개 쳐받고 내가 할 거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는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다시 회기물? 맞아요. 회기물 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멍청 시간. 네. 맞아요. 네, 멍청이 시간. 그럴 때 혹시 뭔가 좀 사실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게 싫었으면 한국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갈 때 마음가짐을 아까 그래서 그런 조언도 한 게 이런 걸 계속 도전하려고 미국에 온 거고 뭐 언젠가 좀 이제 그런 게 식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힘들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게 막 되게 많이 보여요. 그 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단계도 보이고 그거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잘하는 것도 되게 인정 많이 해주고 그걸 더 부각시키면서도 새로운 걸 애드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그 단계마다 저한테 적절한 보상이 항상 있었어요. 막 좋은 기회가 온다든지. 어쨌든 저의 모토는 다 같이 잘 되자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좋은 영향력을 선보이려고 할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성공하려고 달려가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 같이 잘 되려고 뭔가 나누면서 가니까 이 보상이 더 여러 군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그 힘의 원동력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혼자서만 아웅바둥 사는 거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지만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갖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릇이 갑자기 다들. 그릇이 어마어마해.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두 분한테? 네. 아까 이제 그륜 형이 얘기할 때는 모션 그래픽이 수단이었잖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었고 인터랙티브를 하고 싶었던 거. 근데 두 분에게 모션 그래픽이란 되게 어렵네.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워. 되게 힘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오래 겪었거든요. 올해요? 오랫동안. 올해 말고 롱타임. 근데 그 기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재밌었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금전적인 보상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그냥 녹아든 것 같은 거예요. 더 그래서 높은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그루님하고 좀 다른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이제 쌓았던 거를 고개 쳐박고 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늦게 느꼈어요. 이거를 공유하고 이게 돌아오는다는 느낌을 이제 좀 최근에 받았거든요. 좋은 기운들과 응원, 그리고 저도 주고 그 사람들도 나한테 주는 어떤 실질적인 것들,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 그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느낌,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 이미지도 좀 그나마 상쇄돼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는 기쁨들을 새로 느끼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모션 그래픽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준비하신 것처럼 되게 갑작스럽게 질문 드린 건데 감명 깊었습니다. 준모님은 근데 최근에 막 루프도 하시고 약간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걸 또 저 정말 감명 받았거든요. 그거 보고.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네. 이거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던 모션 그래픽이 이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가 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저랑 옛날에 네. 회식하고 그럴 때 네. 저는 회사를 차릴 겁니다. 지금 그랬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랬었어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왜 눈치 봐요? 그거의 갑자기 시단으로 모션 그래픽 하는 느낌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최근에 루프 작품 볼 때는 이거 너무 아티스트인 거예요. 이분 맞아. 자체가 삶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좀 살고 있는지. 우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트적으로 약간 생각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슈베모랑 이제 이후에 제페토라는 곳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그 원래는 모션이 좀 힘들어서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IT나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서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실용적인 사람으로 약간 살아야 이게 삶이 좀 괜찮으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겪다 보니까 모션을 못하고 약간 아트적인 거 못하고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답답하고 약간 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그만두면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자니 또 다시 그 고객한테 일을 받아서 또 일을 하는 삶도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살짝 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풀리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뭔가 누구의 요구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뭔가 그 외치는 그냥 내 안에서 나온 거를 뭔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그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만들어야 죽어서 후회를 안 할 것 같은 느낌. 관에 갔을 때 개인 작업 이거 하나 못 만든 게 너무 아쉽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진짜 그런 느낌. 이루셨네요.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지금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너무 목말라요 약간 많이 배워서 저도 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막 좀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좀 요즘 아트북 같은 거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막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역시 그냥 일단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가는 길이 가장 그냥 베스트일 것 같다는 그런 뭔가 확신도 좀 지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좀 참고가 됐어요. 저는 그 디자이너랑 아티스트랑의 차이를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는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업을 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고 아티스트는 자기의 메시지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준모님도 아티스트 성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디자인도 재밌고. 디자인도 재밌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자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는 대학교 때부터 내 얘기를 표현한 수단으로 선택했으니까 이제 표현 방법은 이제 만들어 갔으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내 얘기에 뭘 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컨텐츠를 생각하는 단계를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이제 질문을 던져서 아. 그거의 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의 질문의 플랫폼을 만드는 걸 작품으로 하고 싶고 아.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아트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글로벌 와.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닿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재밌게 하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뭐 저 기생충 굉장히 공중화 감독님 거 좋아하는데 또 질문을 아니면 메시지를 뭐 그냥 메시지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생각해봤던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그릇을 담는 거를 저는 너무 아트라고 생각하고 그 폼을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네.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아.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고 네. 사람들도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고 네.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그런 거.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 던지고 싶은 질문. 뭐 평소에 아니면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계신 다 같이 답변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집을 한창 살려고 이제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네. 집을 사야지. 이자가 너무 안 좋고 아. 막 지금 경제 침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집 사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이. 비행기. 근데 그 하나를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나는 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나는 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실감이 됐어요. 되게. 내가 뭐 해서 뭘 이루고 뭐 에미상 타고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서 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세상에 혼자서 아웅바당 하다가 죽으면 이게 좀 아쉽다 이 인생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뭔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혹은 내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면은 네. 이 어떤 점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덩어리가 커져서 내가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는 이 우주에서의 저의 존재가 뭔가 좀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를 남기는 방법. 나를 남기는 거에 대해 생각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가죽도 뼈도 안 남을 것 같고 그 말은 질문은 남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우리 같이 약간 그런 뭐랄까 무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명예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업계에 한 획을 긋는다던가. 네. 그 획에 대한 의미도 음. 그냥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 이름은 잊혀지더라도 이 사람이 했던 말과 그런 뭐랄까 그 개념, 마인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네. 전해지는 말 그대로 진짜 전래동화처럼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뭐 꼭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에 대한 무게감을 모든 사람이 사실 질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뭔가 남기고 싶다라면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그거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알겠다, 치고 넘어가야지. 그 오케이. 짧은 메시지인데. 제가 제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이제- 그냥 네. 먼저 지금. 그러면은 아니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본분을 잊었어요. 편집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야. 네. 갑자기 얘기하시면 생각났더라고. 사실 저한테는 이제 뭐 거의 뭐 매 순간이 사실 컴플렉스가 있고 뭐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딱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일단 컴플렉스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했어요. 컴플렉스 자체가 복잡하고 엉켜 있는 상태를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엉킨 실도 천천히 풀면은 풀린다는 말처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엉킨 실은 천천히 풀면 풀린다고. 그래서 사실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엉켜 있는 상태, 내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상태인데
결국엔 이제 그럴 때 더 서둘러서 뭔가 풀려고 하면 더 매듭이 단단해지고 안 풀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 저 스텝 천천히 풀면은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한테 최근에 이제 컴플렉스라 생각한 거는 영어를 더 잘하면은 기회를 많이 얻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면 컴플렉스 그걸 이제 천천히 해결하는 게 뭐가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챗GPT를 이용한 방법으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GPT한테 먼저 해서 GPT한테 더 나은 문장이 뭔지 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지 그것까지 물어봐요. 아, 진짜요? 오늘 리뷰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단계 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풀다 보면은 언젠가 이게 점점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거는 천천히 푸는 거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그 말뜻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네. 현성님은 여기서 천천히 글쎄요. 푼다. 준모님은 컴플렉스 우성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추천하면서 면접 노하우를 좀 알려줬어요. 실제로 저 그 방법을 썼더니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면접 되게 우성님께서 알려주신 마이 면접 갓. 노하우 이거 사실 이거 비싼 건데. 그거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보니까 네. 더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그 우성님께서 얘기한 방법이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면접자가. 질문을 해서 그분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많이 해요. 그 면접하실 분에 대한 회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작품을 연결고리를 지어서 실제로 뭐 면접 때도 뭐 우리 회사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사실 잘 말 못하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던지는 방법의 이점은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할 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대화를 잘 나눴다고 착각을 좀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 통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맞아. 거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네.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게 또 좋은 인터뷰의 노하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아. 했어요. 완전 공감해요. 그게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이 면접 때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그 사람이 하면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튕겨 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뭐 답을 찾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맞는 답을 해야 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 우성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순간 인터뷰라는 거 순간 자체도 그 호흡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회사랑 맞아요. 잘 맞나 안 맞나 이미 작품은 받고 이제 만나서 우리 대화 잘 통하는지 이런 걸 보는 자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러운 이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그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인터뷰에서. 너무 좋은 팁이네요. 정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공개했더니 다들 인터뷰 때 다 질문만 대답 안 하고 질문만 해. 요즘에 사람들이 MZ세대는 다 아니, 질문만 하나? 잘라야 돼. 네, 조심하십시오. 준모님이 약간 그랬어요. 오.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래요? 제가 유일하게 목이 안 아팠던 인터뷰. 준모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대답을 많이 했죠. 대답을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대답을 해서 오히려 이거 반대인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반대인 질문 얘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면접을 하면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보고 1시간에서 왔다 갔다 보거든요, 한 명 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준모님 할 때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너무 혼자서 신나게 얘기를 하니까. 저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면접 끝나고 후회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말 좀 인지했어? 네, 말 좀 적게 할 걸. 네. 근데 떨어졌댔구나 생각했었어요. 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대답했던 게 어땠어요? 그래서 일단 작품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는 일단 내가 면접을 보겠다라고 한다는 건 내 시간을 할애해서 본다는 건 작품으로 일단 판가름 한다기보다 이 사람의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말이 잘 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웃었대요. 직원들이 자꾸 제 목소리 웃는 목소리만 들렸대요. 그래서 뭐 웃게 됐고 와서도 뭐 워낙에 분위기 잘 만들어준 친구였으니까. 그때 제주도를 가서 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지금은 되게 뭐랄까 아티스트 같은데 그때는 되게 정갈한 진짜 딱 그 대학교 졸업한 학생의 마인드로 제가 그런 거 맞아요. 요청드리거든요. 작품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낙서한 것도 좋다. 처음으로 지통을 메고 와서 본인도 입시했던 걸 쫙 깔아놓고 와. 제가 그랬었죠.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완전 잊고 있었다. 그때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그 좀 자연스러웠다는 게 포인트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맞아요. 말을 많이 한 것도 물론 후회하긴 하는데 진짜 좀 적게 할 거리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에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 1시간 반을 내가 거기 앉아서 아, 들었다는 건 진짜, 그냥 들을만 했다. 일단 현사님한테 말씀 오늘 약간 헤어스타일도 되게 아름다우시고 네, 아주 적절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성님의 3D 그래픽을 보면 되게 결이 고와요. 감수성. 뭔가 되게 어두운 무드라고 일반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답고 밝게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약간 나처럼 되게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3D 모션 그래픽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을까? 일일이? 장난이고요. 한 끗 더 해라? 한 한 끗 더 해라. 네, 일단 자기가 한 거에서 계속 아. 계속 보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번이라도 좀 더 해라. 아주 작은 거라도 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번만 좀 더 해라. 네네. 아. 그런 경험 있어요? 아, 여기까지 해서 딱 덮어놨거나 혹은 납품했는데 진짜 나만 보이는 그런 거. 저는 네. 제가 그렇게 뭔가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 납품을 하고 계속 봐요. 아, 제 거는. 아니면 납품하기 전에 그리고 개인 작업이면 내기 전에 계속 보고 하루 종일. 네, 그리고 뭔가 수정할 게 보이면 수정하고 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수정한 나 정말 지독하다 이런 수정 있었어요? 그게 아. 일상이어서 모르시는 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뭔가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그런 건 뭐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색 보정을 좀 오래 늘 다시 해보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으로도 네네. 해보고.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걸까 하면서 네네. 색은 그죠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어두운 아. 곳에 볼 때, 어두운 곳에서 볼 때랑 아, 그리고 뭔가 주황빛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볼 때랑 네. 집에서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르고 아, 이래서 시리아가 다 그래요? 다른 상황에서 보는 네, 거. 네.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좀 네,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 좀 더 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하시네, 진짜. 간단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습니다. 한 끗 더 해라. 네, 한 끗 더 라고 해라. 말씀해 한 끗 주셨고. 더 해라.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해라. 네. 그류님의 이제 가장 요새 최대 화두인 나에게 AI란 친구? 같이 동반자? 웃으면서 대화하는. 내 친구.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를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을 한 거 자체가 아마 그 미래에 대한 질문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제 AI를 어떻게 생각하냐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라고 네네. 받았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랑 이게 사실 뭐 내가 미래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거의 치트키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가 변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 아니면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 유연하게 살자거든요. 원래 제가 고수하던 것들 있잖아요. 제 원래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미래는 이 제가 생각했을 때 AI부터 해서 뭐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계속 뭔가 변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업종은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계속 이 툴이 나오고 저 툴이 나오고 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AI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움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어쨌든 계속 변하는 건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장벽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걸로 유연하게 계속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내가 하던 거를 계속 고수하면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내가 원래 쓰던 메인 툴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유연한 사람이 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와도 두렵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키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AI도 마찬가지로 제가 AI를 뭐
공부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것과 연결을 최대한 시키려고 하죠. 유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도 마찬가지로 뭐 AI 전문가라는 것도 없고 요즘에 네. 이제 그런 걸 내가 직접 써봐야 내 분야랑 섞었을 때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네. 늘 제가 해왔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또 새로운 변화의 미래에 약간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AI를 요즘에 시도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AI가 아닌 다른 게 나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도전해보고 지금 유연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연한 어떤 나의 미래. 네. 유연함 안에 AI가 있는 거고 또 미래가 가면은 또 AI가 뭐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또. 맞아요. 네. 근데 그 어쨌든 그거의 흐름을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두렵지 않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무서워하는 거?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못 드세요?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진짜요? 언제부터 못 드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나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애라고 했을 때부터. 진짜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약간 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네. 딱 3개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매운 거 먹었을 때 화가 나요. 막. 맛있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맵게 만들었지? 약간 이러면서 화나는 거. 매우면 화가 나고 네. 더운 거. 더우면 이제 좀 화가 나요. 건 진짜 그리고 모기. 아. 제가 요렇게 3개가 저에게 제일 약점이에요. 아까부터 한 마리가 계속 예, 맞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신경 쓰이잖아. 맞아요. 네, 한 있어요. 마리가 계속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웃기다. 화나시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3개를 저한테 주신다? 매운 거랑 막 덥게 한 다음에 모기가 있다 그러면 저는 미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걸 정보가 부족했다. 좀 세상에. 여쭤볼 걸. 그 현섭님에게 김구륜이란? 어. 그래서 멘토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제 삶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 영향을 준 사람.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은 구륜님은 저는 근데 항상 저한테 드는 이미지가 있어요. 현섭이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이거는 진짜 제가 뭔가 신뢰. 기회가 오면은 일단 현섭이는 무조건 추천해 주고 싶어요. 항상. 왜냐면 너무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대 이상을 하고 또 같이 예를 들어 뭐 같이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뭔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추천해도 자신 있는 사람. 춘천 원픽 최 이런 뭐 이제 더 친한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고 아직까지 그럴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 지나면은 대학교 동기 동문이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더 이상 굳이 같은 업이랑 연결도 안 되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데 이 두 분을 보면 이렇게까지 그 같은 사람을 마인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운명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끝까지 두 분이 좋은 뭐랄까 그 영감을 주시고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디까지 갈지 꼭 모르겠지만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실타래 법칙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이제 그런 실타래가 더 많이 엉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영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인터뷰 들으신 분 댓글 다신 분일 수도 있고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실타래가 돼서 같이 축배를 드는 날을 항상 기대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유튜버 같다. 너무 정리 멘트 잘한다. 너무 좋아. 이쯤에서 이제 끝낼 멘트가 필요했는데 어. 저도 왜 연차가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이야기 잘 안 듣고 이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인터뷰, 특히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되게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역으로 방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경험들 나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뜻깊은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